팀카본 인젝터 클리너, 연료통에 첨가하는 인젝터 클리너가 일단은 효과가 있는가, 그 다음 이거를 언제 얼마큼 써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효과가 반드시 있습니다. 예. 딱 한 가지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 이제 타고 있는 차, 디젤 차에서 가장 고가의 부품이 어디냐라고 치면 방금 말씀드린 후처리 장치들이 가장 고가의 장치들입니다. DPF라든지 SCR 촉매라든지 LNT 촉매가 현재 DPF에 장착되어 있는 부품 중에 가장 고가의 부품들입니다. 그럼 그 부품들을 망실시키는, 망가뜨리는 가장 큰 원인이 뭐냐라고 한다면 거의 그 망가뜨린 거의 90%는 인젝터 관리 소홀에 있습니다. 인젝터의 분사가 불균일해지고 정밀해지지 못하면 그 인젝터 분사를 이용해서 뒤에 그 촉매들을 정화시켜 나가고 동작을 시켜 나가는 건데, 그 동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열부하가 차게 되고 그 후처리 장치들이 망실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인젝터를 정확하게 관리하는 방법, 첫 번째는 정기적인 마일리지별로, 예를 들어서 인젝터가 장착되어 있는 부품 중에 동화샤라는 게 있습니다. 엔진 헤드면과 밀착해서 압축가스가 바깥으로 새어나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기밀해주는 동화샤라는 와샤가 하나 있는데요. 그 동화샤는 영구 무한으로 내가 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름 그대로 동이잖아요. 동이니까 정말 맥시멈으로 잡아도 한 10만 킬로 정도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적정하게 권장드리는 것은 한 3년에 6만 킬로 정도, 3년에 6만 킬로 정도. 그리고 내가 그 시기를 뭐 패턴의 운전 패턴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겠지만 아무리 늦어도 5년에 10만 이전에는 꼭 동화샤를 한번 교체하는 작업을 꼭 해주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시기에 동화샤를 교체하면서 동화샤만 교체하는 게 아니라 저희 팀카본 업체에 전문화되어 있는 장비를 통해서, 인젝터 전문 장비를 통해서 분사 패턴이라든지 인젝터의 노후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측정하셔서 동화샤를 교체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만약에 그 시점에 인젝터의 분사가 불균일해져 있다라고 하면 인젝터 클리닝, 또 미세 조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젝터의 밸런싱을 잡아주는 작업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내가 그렇게만 하면 되느냐? 사실 이제 우리가 사람 몸하고 똑같이 무슨 보약을 먹고 뭐 혈압약을 먹고 뭐 동맥 경화가 안 일어나게 이렇게 약을 먹듯이 그런 약을 먹는 게, 내가 만약에 관상동맥이 다 막혀 있는데 그럴 때 고지혈증 약을 막 100알씩 때려 였는다 해서 그렇게 막혀 있는 혈관들이 그 기름때에서 이렇게 뚫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플 때는 수술하고 기계적으로 오버홀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럼 그런 과정을 한번 겪었으면 그 다음에 내가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사실은 고지혈증 약도 필요하고 영양제도 필요한 겁니다. 즉 케미칼이라는 것은 전체 연료의 라인에 때가 끼지 않도록 하고 카본을 세척해주는 그런 케미칼들이 분명히 효과가 있습니다. 효과가 있는데 그걸 언제 쓰느냐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내가 건강할 때, 그리고 수술을 받고 회복할 때, 유지할 때, 그럴 때 케미칼을 권장드립니다. 그게 제가 이런 말 하는데요. 만원짜리는 만원짜리의 효과가 있는 거고 3만원짜리는 3만원짜리 효과가 있는 거고 10만원짜리는 10만원짜리 효과가 있다는 게 우리가 뭐 보통 영양제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케미칼을 적재적소에 활용하는 것도 아주 현명한 관리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료통에 첨가하는 인젝터 클리너가 일단은 효과가 있는가, 그 다음 이거를
언제 얼만큼 써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효과가 반드시 있습니다. 예. 팀카본